채권개미 줍줍 이런 적은 처음이야. 실제 말입니다. 채권시장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적은 처음이야. 할 수 있는 지표가 많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개인 투자자 채권 거래액입니다. 2023년 37조 5,620억 원이었어요. 2년 전하고 대비해 보면요. 8.2배 올랐습니다. 8.2배. 엄청나죠. 개인 투자자가 채권에 투자하는 금액이 2021년에는 4조 5,675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2023년에 37조 5,620억 원까지 투자합니다. 난리도 아니죠. 진짜 이런 적 처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많습니다. 지금 1월에서 4월까지 현재거든요. 벌써 15조 9,78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요. 23.8%가 늘어났습니다. 금액이 전년도는 12조 9,033억 원이었거든요. 이제는 15조 9,780억 원. 야, 대단하죠. 결국 말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채권시장에 들어가서 줍줍줍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국채도 그렇고요. 회사채도 그렇고요. 이게 이자율은 올라가고요. 국채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량 회사의 회사채를 사든가 아니면 국채를 사서 말입니다. 돈을 묶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투자처 굉장히 많이 찾죠. 물론 우량 기업도 이게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발행한 국고채, 국채는요. 안전한 투자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자율은 이자율이더라도요. 국채 가격은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해서 그걸 감안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만기가 될 때까지 안 기다리고 팔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자율을 보면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 세계 시장 벤치마크 금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고 다른 나라의 국채들의 가격이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작년 10월 19일에 4.99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예, 채권의 말입니다.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올 들어서도 보세요. 올 들어서도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 4.704%까지 올라갔습니다. 4.704%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채권을 줍줍한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채권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2022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월 21일에 4.495%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아마 이때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채권을 보십시오. 지금 채권 투자할 기회입니다. 채권 시장에 대학살이 일어났으니 채권을 투자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채권 시장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2023년 작년에 9월에도 말입니다. 3.930%까지 올라갔고요. 10월 4일에는 4.099%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말입니다. 4월 29일에 3.552%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채권이 좋다. 그래서 줍줍한다.
심지어 채권 개미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말입니다. 채권에 대한 어떤 수요는 굉장히 커졌고요. 앞으로도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요소가 안 끝났어요. 유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안전자산 중에 미국의 달러도 안전자산이지만 미국의 채권도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면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고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 금리는 계속 올라가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미국에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4월에 3.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것을 감안해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인하 시점이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난리 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한 번쯤 읽어주고 시장에 따라가는 것 중요하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채권은요. 제일 좋은 게 안전자산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익을 많이 주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채권을 사두면 말입니다. 아무래도 채권의 가격은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오른 만큼 이득이 되는 것도 있으니 개미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 개미가 돼서 채권을 줍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요.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말입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게 채권에 얼마, 주식에 얼마, 금에 얼마, 달러에 얼마 이렇게 말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짠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저처럼 뭐 돈이 적은 사람들이야 채권까지 뭐 눈을 안 돌려도 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채권에도 당연히 말입니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불안감을 분산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안감보다는 더 안정감이 찾아올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채권을 반드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